나이가 들수록 어떤 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뇨 혈관 질환 치매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에 해로운 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겉모습이나 이미지에만 의존해 판단하면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단맛과 지금부터라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단맛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반드시 멀리해야 할 3가지 단맛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피해야 할 단맛. 첫 번째, 가열된 벌꿀에 숨겨진 진실. 많은 분들이 꿀을 몸에 좋은 자연의 선물로 믿고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시곤 합니다. 특히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잦을 때 습관처럼 꿀을 떠서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연 그대로의 진짜 꿀에는 강력한 살균력과 미네랄 그리고 소화를 돕는 효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열된 벌꿀은 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열꿀은 제조 과정에서 고온으로 가열해 수분을 날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꿀이 가진 가장 소중한 비타민과 성장작용을 돕는 효소, 그리고 천연 살균 성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꿀의 본래 가치가 거의 사라진 채 고열량의 감미료로 변한 꿀일 뿐입니다. 더욱이 일부 시판 꿀에는 이름만 꿀일 뿐 정제된 인공 감미료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겉보기와 맛이 꿀과 비슷하지만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백설탕과 다를 바 없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꿀이라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고정관념은 이쯤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꿀 건강식이라는 믿음에 기대기보다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꿀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가열된 벌꿀은 단맛 뒤에 숨어있는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꿀을 선택할 때에도 진짜 꿀과 가열꿀을 구분하고 건강에 유익한 자연 그대로의 제품을 고르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의 흡수와 대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성분과 가공 과정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몸을 지키면서 달콤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단맛 두 번째. 하얀 설탕이 숨기고 있는 불편한 진실, 하얀 설탕, 증백당, 결정당. 모두 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대표적인 단맛입니다. 반죽을 부드럽게 하고 음식의 색과 맛을 깔끔하게 조절하며 요리의 마무리를 달콤하게 해주는 이 설탕들은 외관상으로도 깨끗하고 순수해 보여 쉽게 안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야말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당분만을 추출한 뒤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불순물과 색소 미네랄까지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기에는 청결하고 안전해 보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설탕 본래의 자연적인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원래 자연 상태의 당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미세한 미네랄과 함께 존재하는데
백설탕과 같은 정제당에는 이런 미네랄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이 설탕을 에너지로 전환할 때에도 여전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몸에 들어온 설탕을 분해하려면 무언가를 써야 하는데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결국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네랄을 꺼내어 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속 미네랄은 점차 고갈되고 뼈는 약해지며 근육은 탄력을 잃고 만성적인 피로감과 쇠약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고령자일수록 이러한 미네랄 고갈은 더욱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와 근육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 자체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여기에 백설탕이 자꾸 쌓이면 골다공증이나 근력 저하 기운 없는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백설탕은 섭취 후 혈당을 매우 빠르게 끌어올렸다가 또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리며 식사 후 갑작스러운 졸음짜증, 무기력감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만성화될 경우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한 장기 연구에서 식후 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혈관성 치매는 그보다도 높은 수치로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단맛 하나가 결국 뇌의 건강 더 나아가 인생의 자율성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탕 하나 잘못 고른 결과가 온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있는 하얀 설탕, 그것이 정말 내 몸에 어울리는 단맛인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맛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에 따라 몸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피해야 할 단맛 3번째, 건강한 척 가장한 아가베 시럽의 함정.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맛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베 시럽입니다. 슈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 코너를 둘러보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감미료라는 문구와 함께 아가베 시럽이 진열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점성이 풍부하고 고급스러운 유리병에 담긴 모습은 자연의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달콤한 인상의 시럽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특히 고령자의 몸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가베 시럽의 주요 성분은 과당입니다. 일반적인 포도당보다 혈당을 빠르게 높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때 혈당 조절에 좋은 대체 감미료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놓치기 쉬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과당은 몸속에서 간에서만 대사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대사 과정에서 남은 잉여 성분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지방이 계속 축적되면 결국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내장지방의 증가와 함께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동맥경화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과 대사 효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과 같은 양을 섭취해도 체내의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문제는 아가베 시럽이 일반 설탕과는 다르게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맛은 충분히 느껴지지만 몸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다시 손이 가게 되고 그 결과 섭취량이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이 은밀한 식욕 자극은 고령자의 건강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가베 시럽을 건강한 얼굴을 한 살 찌우는 설탕이라 부르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과당과 생활습관병의 연관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고 고령자일수록
그 악영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아주 소량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넣고 커피에 타고 또 조리할 때마다 습관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달콤함이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겉보기의 이미지에 속지 말고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사되는지, 특히 나이 든 몸과의 궁합은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달라지며 같은 음식도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몸에 부담을 주는 단맛은 내려놓고 정말로 몸을 도와주는 건강한 감미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에 맞는 단맛,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야 할 단맛 첫 번째, 비가열 꿀 몸을 살리는 자연의 달콤함. 조금 전에는 가열된 꿀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진짜 꿀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가열 꿀은 꿀이 가진 본래의 영양과 생명력을 그대로 담고 있어 같은 꿀이라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고온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에 담기기 때문에 꿀 속에 살아있는 효소와 천연 성분이 파괴되지 않은 채 보존됩니다. 이런 비가열 꿀은 단순한 단맛을 넘어 우리 몸을 부드럽게 돌보고 회복시키는 자연의 약상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 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살아있는 효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효소가 살아있으면 위와 장이 음식을 더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식후 더부룩함이나 소화가 더딘 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강력한 항균력입니다. 꿀에는 원래 강한 살균 성분이 들어있어 목이 칼칼할 때나 입안이 헐었을 때 감기 초기에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천연 항생물질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받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매력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영양제를 따로 먹지 않아도 자연의 힘으로 몸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비가열 꿀은 단순히 달콤한 맛을 내는 감미료가 아닙니다. 몸속을 부드럽게 정돈하고 균형을 회복시키는 작은 조력자이자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제 단맛을 선택할 때도 그저 달다가 아니라 내 몸을 살리고 지켜주는 단맛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명하게 고르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단맛 두 번째, 자연 그대로를 담은 기비당 몸을 지키는 부드러운 단맛. 기비당은 사탕수수에서 얻은 당분을 자연에 더 가까운 형태로 보존한 감미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하얀 설탕처럼 새하얗게 정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색이 탁해 보인다고 꺼려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은은한 베이지 빛은 불필요한 것이 섞인 흔적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비당 속에는 고령자가 특히 신경 써야 할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칼슘은 뼈의 밀도를 유지하며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다리 경련을 예방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빠져나가는 이들 미네랄을 일상적인 단맛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훨씬 큰 장점입니다. 하얀 설탕처럼 몸속 미네랄을 빼앗아가며 단맛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비당은 단맛을 주면서도 내 몸을 보호해주는 영양을 함께 전해줍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78세의 이정순 어르신은 오랜 세월 백설탕을 사용해 오셨지만 어느 날부터 식후에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증상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기비당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식사 후 무겁던 몸이 훨씬 덜 지치고 하루의 흐름도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단맛을 끊지 않고도 몸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맛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맛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얼마나 나를 살피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세입니다. 달콤함을 줄이지 않아도 다르게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비당은 그런 변화의 시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동반자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단맛 세 번째. 텐사이당 장과 몸을 동시에 살리는 부드러운 단맛. 텐사이당은 사탕수수가 아니라 텐사이라는 뿌리 채소에서 만들어지는 감미료입니다. 이 감미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몸에 매우 부드럽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단맛을 내면서도 위나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몸 안을 정돈해주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텐사이당 속에는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쉽게 말해 장 속에 사는 좋은 균들의 먹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텐사이당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고르게 정돈되고 배변 활동이 부드러워지며 복부 팽만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텐사이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저혈당 지수 감미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단맛을 느끼면서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고혈당을 걱정하는 고령자들에게 특히 안심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텐사이당에는 몸을 차갑게 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추운 지방에서 자란 식물일수록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는데 텐사이당은 바로 그 자연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냉증이나 고혈압 혈액순환 문제로 고생하는 세대에게 더욱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텐사이당은 단순히 설탕을 대체하는 감미료가 아니라 장을 돌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와 순환 천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텐사이당은 이런 변화를 부드럽게 보완해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텐사이당은 작은 변화로 큰 힘을 주는 지혜로운 대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단맛이라고 해서 모두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단맛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받아들일지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할 세 가지 단맛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네랄이 완전히 사라진 채 텅 빈 에너지로만 작용하는 백설탕입니다. 둘째는 소중한 효소와 영양이 가열 처리로 파괴돼버린 고열량의 가공 벌꿀이고 셋째는 건강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과당 함량이 높은 아가베 시럽입니다. 반면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의 몸에 이로운 단맛은 조금 다릅니다. 비가열꿀은 효소와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어 마치 자연이 내어준 작은 약상자와도 같습니다.
기비당은 정제 과정을 최소화해 미네랄이 풍부하게 남아있으며 단맛을 주면서도 내 몸의 영양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리고 텐사이당은 장 건강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몸을 차갑게 하지 않는 따뜻한 단맛으로 특히 중장년층에게 잘 맞는 감미료입니다. 달콤한 맛을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선택들을 되돌아보고 내 몸에 맞는 방향으로 새롭게 조정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분이라도, 건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분이라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부엌의 몸에 더 부드럽고 안전한 단맛 하나쯤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